한 2주 동안 하여튼 예배 참석을 멀리 딴 나라에서 했습니다. 제 얼굴이 좀 탔다고 하던데 제가 그 얼굴에 뭘 바르는 걸 싫어해서 안 발랐더니 바로 타더라고요. 그리고 또 좀 말을 좀 많이 했더니 코로나는 아니고요. 목이 조금 기침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몸이요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 금방금방 회복도 되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좀 회복이 좀 더딥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필리핀 세부 지역 또 보홀 지역에 잘 다녀왔습니다. 총 18명인데요. 그 중에 이제 한 명, 한국에서 현장 지원 인력이 한 명 있었고 17명 가서 활동하고 돌아왔습니다.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B팀은 9명인데요. B팀은 저희보다 좀 더 사역을 오래 하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확진자가 좀 생겨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예배당에 못 나오고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소영길 원장님께 선교 보고 가셔야 되는데 제가 급하게 대신 좀 올라왔습니다. 말은 이제 선교 보고인데요. 거창하게 선교 보고라기보다는 저랑 오늘 같이 필리핀 여행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필리핀을 이번이 3번째 가보는 건데 선교 차원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복잡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딱 땅덩어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섬나라들이 복잡하게 있는 나라라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서 여기가 어디고 여기에 무슨 교회가 있고 여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 차근차근 시간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제가 좀 깨달은 부분들을 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좋아져가지고요. 요즘은 이렇게 이 구글 어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좋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여행을 가신 것처럼 아마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는 7월 29일 날 예배당에서 12시 반에 버스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요. 인천공항에서 이제 비행기가 7시 좀 비행기였는데요. 좀 미리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수속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화물 이렇게 싣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져갈 짐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 다 준비해가지고 수속받는 데 시간이 좀 꽤 걸렸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정신없이 이동하면서 수속을 받게 하고요. 이게 이제 구글에서 지원하는 스트릿 뷰라는 기능입니다. 다 보여요, 이렇게. 좋죠. 네. 앞으로도 갑니다. 제가 이 공항에 도착을 해서요.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사진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버스를 이렇게 대절해서 편하게 올라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제 막 화물 옮겨야죠. 화물이 워낙 많아서 이것도 무게가 또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무게를 초과하면은 엄청난 초과 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게를 재기 위해서 저서에 다 겨우 수속을 마치고 이제 저녁밥을 먹고 7시 좀 넘어서 비행기 타야 되니까 저녁밥을 먹고 이 비행기를 타고 진에어 비행기입니다. 이제 필리핀으로 가게 됩니다. 앞에서 좀 기다리면서 찍고 출발하게 됩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이제 세부로 가게 됩니다. 필리핀은 섬나라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꽤 복잡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대한민국 아래쪽에 있는데요. 시간상으로는 한 4시간 걸립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이제 이 세부 지역 옆에 있는 막탄 섬이라는 곳, 이 섬에 공항이 있습니다. 이 막탄 공항 이곳에 도착을 해서요. 제가 이제 이곳에서 저희를 마중 나온 선교사님들이 만나가지고 짐을 실어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여기 도착하니까 거의 12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바로 호텔로 이동해야 돼서요. 세부 지역을 잠깐 가르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필리핀 나라입니다. 이 전체 섬이 필리핀 나라 섬이에요. 수도는 여기 마닐라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수도고요. 저희가 간 곳은 이제 이
필리핀에서 두 번째 도시, 관광 도시죠. 세부입니다. 이 긴 섬 있죠. 이게 이제 세부 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이 보홀섬, 황수영 선교사님께서 활동하시는 여기 이제 B팀이 이쪽에 갔죠. 저희는 이제 A팀이라서 이 세부 북부 쪽 이 산 지역까지 이렇게 좀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이 세부가 이제 이쪽이 세부 시티예요. 이게 다 몰려 있는 시티고 그 옆에 막탄섬이 있는데 이 막탄섬에 여기 이제 공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 가시면 다 이쪽 공항, 이 막탄섬 공항으로 막탄공항에 도착하시는 거예요. 이 막탄섬이 있고요. 막탄섬 옆에 그 유명한 올랑고섬이 있습니다. 이게 올랑고섬이에요. 문희호 선교사님 여기다 이제 올랑고 센터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올랑고 센터가 있는 올랑고 섬입니다. 이 올랑고 센터 안에 올랑고 섬 안에 올랑고 센터 또 마이닉 교회가 있습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세부에는 교회가 두 개 있습니다. 여기 이제 좀 이따 보실 텐데요. 빵나한 교회, 맨 처음 이원재 형제님께서 개척하신 빵나한 교회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개척을 하신 교회가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모테스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위쪽에. 비행기로 거의 배로 한 3시간 가야 되는데요. 가모테스. 이 가모테스 안에 이쪽 이제 컨셀로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부에서 필리핀에서 이원재 형제님이 두 번째 개척하신 교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희룡 형제님께서 새로 개척하신 교회가 이 세부 안에 있는 이 릴로안 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제 개척하신 모임이 이제 이 올랑고 센터 안에 있는 마이닉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총 4개 있는 거죠. 그래서 빵나한 교회, 릴로안 교회, 즉 가모테스 섬 위에 컨셀로 교회가 있고요. 이 올랑고 섬 안에 마이닉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사역지가 있다.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날 바로 지나갔고요. 저희는 이제 공항 도착하자마자 바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막탄섬 안에 있는 호텔인데요. 세바스티앙 호텔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차로 한 30분 간 것 같아요. 그 밤에 이제 저희를 픽업 나온 차량을 타고 세바스티앙 호텔 갔습니다. 가보니까 뭐 우리나라 여관 정도 수준 됩니다. 거의 1시쯤 도착한 것 같은데 이런 호텔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이제 빨리 자야 되는데 청년들이 배고프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 야밤에 또 지금은 없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세븐일레븐 돼 있더라고요. 24시간 하는 세븐일레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몽땅 사는지 몽땅 사가지고 밤에 이렇게 좀 먹고 잤습니다. 그리고 자고요. 이제 토요일 이제 아침이죠. 일어나자마자 저희는 이제 그 큐티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큐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 더 일찍 일어나는 거죠.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방에 모여서 큐티 이제 디모데전서 말씀으로 한 장씩 읽고 나누고 시작을 합니다. 어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 호텔 밑에 있는 식당인데요. 역시 뭐 기대했던 것만큼 음식을 그렇게 기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음식들이 워낙 뛰어나서 그냥 허기를 달랜다. 안 먹으면 힘드니까 살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여기 조금 더 소개해드릴 텐데요. 여기 여기 이제 정시영재님이라고 2년 전에 필리핀 선교하러 오신 분이 계시고요.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제 지경재님이라고 빵나한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현지 형제님입니다. 문희룡 형제님 계시고요. 식사를 마치자마자 정신없이 마트로 갔습니다.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한 물품들을 좀 사야 돼서요. 저희가 이제 전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그 주민들에게 간식을 조금씩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식을 사기 위해서 마트를 좀 들려서 장을 보고 형제님이 이렇게 같이 동행해 주셨어요. 그 다음으로 간 곳이 이제 이 항구입니다. 항구. 이제 배를 타고 올랑고 섬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호텔을 나와서 마트를 지나서 항구로 가게 됩니다. 막탄 항구라고 하는데요. 여기 항구 있죠? 항구 가니까요. 생각했던 그런 항구가 아니에요. 무슨 뭐 동네 어촌 거의 시골 같기도 하고 이런데요. 항구가. 그리고 저기 뒤에 보면 노란 배 있죠? 저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짐이 많죠. 예, 짐을 이렇게 다도 사람들이 실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이제 올랑고 섬으로 가게 됩니다. 처음 배를 타게 되는데 이제 신났죠. 이제 배를 처음 타보니까. 다음 목적지인 올랑고 항구로 가게 됩니다. 이제 배를 타고 한 30분 간 것 같아요. 막탄 여기가 이제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자, 여기 이제 항구 도착합니다. 항구 도착하면요, 그래서 이제 픽업 나온 차를 타고 올랑고 센터로 가게 되는데요. 올랑고 센터는 이 올랑고 섬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제 올랑고 센터인데요. 이곳으로 차를 타고 저희는 이제 차가 없어서 그 트라이시클이라고 오토바이 타고 갔는데요. 가면은 이제 이게 그 올랑고 센터입니다. 이게 이제 아마 한참 짓고 있을 때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길가에서 보면 여기 스트립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올랑고 센터 이쪽으로 들어가서 처음 올랑고 센터 가보게 된 거죠.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자세히 찍지는 못했는데 특이한 거는 이제 이 센터 안에 이렇게 공터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좀 쭉 들어가 있는 공터가 있는데 이 공터에서 이렇게 운동도 많이 하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건물 안에 있다, 이렇게 속에 있는 형태다 보니까 그늘이 져가지고 운동하기 좀 좋은 환경인 것 같더라고요. 농구를 많이 하고요. 특별하게 여기는 또 배구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도착하자마자 저 한번 센터를 구경하면서 좀 그 주변을 좀 찍어봤습니다. 섬이라서요, 이렇게 평평합니다. 넓고 그냥 이렇게 쫙 펼쳐져 있고 그런 곳이죠. 도착하자마자 우리 위에서 환영해 주시는 우리 정혜정 자매님께서 이렇게 식사를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왔다고 특별한 음식으로 이제 이런 소라 이렇게 내오셨는데요. 잘 먹었습니다. 먹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저희는 이제 사역을 떠나야 됩니다. 이날 사역이 3군데가 있었습니다. 마을 2군데가 있었고 저녁에는 이제 복음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먹자마자 바로 정신없이 다음 사역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요. 이 섬 안에 특이한 것들은 이 마을들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지역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도착하자마자 이 노상에서 바로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길가에 이 빈터에 그냥 자리를 잡고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가서 이제 우리 왔다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기한 거잖아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들이 처음 온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우리 오니까 신기해가지고 다 나와보고 애들도 안 가보고 해가지고 어느새 이제 아이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자리 잡아서 저희가 이제 찬양으로 시선을 좀 모으고 사람들이 모여들죠. 신기해가지고 다들 이렇게 모여듭니다. 뭐 연예인 취급받는 느낌이긴 했는데 이렇게 아이들 모여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 사역이었거든요, 이때가. 그래서 사실 긴장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 고민했는데 놀란 것은 아이들이 생각보다 저희는 10명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좁은 마을에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다 이렇게 순식간에 모여들어서 또 저희를 쳐다보는데 집중을 아주 잘해요. 눈을 이렇게 잘 쳐다보면서 따라하는 것도 굉장히 잘 따라하고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여기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하면서 신이 났습니다. 이렇게 뭐 잘 집중하고 잘 따라주고 또 말도 잘 듣고 하니까 신이 나가지고 아주 상기된 기분으로 이렇게 신나게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다행히 사역도 우리 청년들이 준비를 잘 해갔어요. 그냥 단순하게 복음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 말씀을 연극으로 만들어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찬양으로 재미있는 영어 찬양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고 또 연극을 했습니다. 성경 이야기인데 복음이 담긴 이런 연극을 만들어 와가지고요. 그걸 공연을 하는 거예요. 한 러닝 타임이 한 30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30분 되는 시간 동안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어른들도 보이잖아요. 어른들도 아주 집중을 잘하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첫 이 사역을 아주 이제 잘 치르고 이제 두 번째 마을이 있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도저히 시간 안 돼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복귀하는 걸로 해서 센터 다시 복귀했습니다. 광유원자 굉장히 좋아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자매님께서 특별히 광유원자를 위해서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까 그 낮에 소라가 나왔더니 해물을 못 먹어요, 우리 광유원자. 그래서 특별히
계란후라이 해줬더니 좋아가지고 예. 과일이 맛있습니다. 망고, 두리안, 망고스틴. 확실히 과일은 열대 과일들은 잘 좋습니다. 밥 먹고 이제 바로 저녁 복음 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이 올랑고 주변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요. 복음 말씀은 소영교님께 전해주셨고요. 복음 말씀이 전해지는 그 시간대에 한쪽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까 그 했던 그 공연, 복음 공연이 다시 진행되고요. 주일학교를 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공연이 너무 좋아서 이거 어른들도 보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어른들도 다 공연 와서 보고 위에 선교사님들도 보시잖아요. 보고 공연을 아주 이게 정말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주 집중해서 그 보기만 해도 복음이 이렇게 잘 이해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연출 또 표현 또 훌륭한 하여간 대단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래서 잘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의상을 다 가져가고 해서요 뮤지컬처럼 노래도 부르면서 이렇게 연극을 하는 건데요 아주 정말 잘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토요일 사역이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 사역은 이제 일요일 사역인데요. 일요일은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서 일요일인데요. 아침 8시 반부터 주일학교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벌써 막 이렇게 사역자 형제들이 이렇게 트럭으로 가서 애들을 싹 모아갖고 옵니다. 트럭으로 싹 모아갖고 오면 이렇게 이제 주일학교가 시작이 됐죠. 우리 그 특유의 기린로 그 주일학교의 그 특별활동 또 이런 체험활동 게 있잖아요. 그런 걸로 애들 아주 신나하면서 잘 했고 또 우리 주차장제가 영어로 복음 말씀을 좀 준비해가지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복음 말씀 전하면은 그 옆에 자매가 이제 그 릴로안 교회 자매인데요. 영어로 한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들어가지고 통역을 합니다. 비사어로 이쪽 비사어로 이렇게 통역해가지고 해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요. 예배 시간입니다. 끝나자마자 바로 예배 시간이 있었고요. 이렇게 우리 옛날처럼 이렇게 만찬장 주변에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 앉아가지고 필리핀적으로 다 이렇게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이렇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왔다고도 특송도 해줬습니다. 학생들이 특송 듣고 말씀 주일 난 말씀 듣고 그다음 점심밥 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필리핀에서 많이 먹는 점심밥이에요. 이게 쌀하고 잡채 같은데 잡채 비슷한 그런 음식이 나고요. 이거 이제 밀가루에다가 고기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게 튀긴 거 먹을만 합니다. 그래서 자주 먹는 음식 이거 점심밥 먹었습니다. 점심 먹고 이제 아이들은 여기서 배구하고 이렇게 놀더라고요. 청년들도 놀고요. 오후에 시간이 좀 남아서요. 이제 3시부터 그 학생부 복음 집회가 있었는데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 선교사님께서 저희를 맛있는 거 사준다고 데려나갔는데 이렇게 다닙니다. 이게 꽉 차가지고 의자도 없어요. 꽉 끼어 타가지고 여기 망고 이게 어쨌든 무슨 뭐 팥빙수 같은 거 그런 건데요. 이게 뭔데 갔어. 너무 많이 갔더니 이게 주문가 한참 시간이 걸려가지고 잠깐 나가갖고 이렇게 구경도 좀 하다가 와서 먹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서 이제 청년부 복음 집회가 학생부 복음 집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복음 말씀을 전했고요. 우리 문희원장님께서 이렇게 해석 통역해 주셨습니다. 문희원장님께서 워낙 경력이 많으셔가지고 통역을 참 잘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든 다 통역이 되셔가지고 정말 수월하게 잘 전하고 아이들도 아주 집중해서 잘 듣고 성공적으로 복음 집회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사진 찍고 이제 이렇게 오후 활동 끝났고요. 저녁 활동이 또 있어요. 그날 좀 상당히 아주 좀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이렇게 꼬치를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직접 다 이렇게 구우셨어요. 그 한쪽에서. 그래서 이거 먹었는데요. 이걸 맛있게 생겨서 먹었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게 이게 아주 큰 거였습니다. 이게 뭐죠? 물어봤더니 닭 머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먹으려고 하나씩 다 갖고 왔다가 그냥 다 내려놨습니다. 이거 닭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더라고요. 저녁에 이제 교회학교 교사들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세부 지역에 있는 빵난 릴로안에 있는 교사들 다 와가지고 저녁에 와가지고 교사들 강습회가 있었는데요. 채누리 자매가 찬양 인도 방법 강의하셨고요.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는 방법 했고 또 경환 형제가 레크레이션 하는 방법
하시고요. 밤 늦게까지 이렇게 잘 배우고, 이분들은 다음날 월요일은 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새벽 4시인가 이렇게 다시 섬을 나가셨습니다. 어떤 배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습니다. 다들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랬습니다. 바쁜 일정이 끝나고 이제 선교사님께서 수고했다고 과일을 주셨는데, 이게 그 유명한 그 악명 높은 그 두리안. 제가 먹어보니까 먹을만합니다. 먹을만해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정말 좋아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쳐다도 안 보고. 그런데 먹으니까 먹을만해요. 근데 이거는 먹는 것보다 먹고 나서가 문제예요. 먹고 나면은 이 속에 들어간 이 두리안이 한 이틀 동안 냄새를 내뿜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계속 이 특유의 그 암모니아 냄새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름 한번 하면 막 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하고 다시는 안 먹으려고. 저도 괴롭지만 주변 사람들이 괴로워서.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이거. 근데 이게 이제 상당히 이게 피로 회복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걸 먹으면은 닝겔 효과가 난대요. 닝겔 효과. 그래서 피로 회복하기 위해서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까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안에 있는 거 먹는 거죠. 이거 그냥 망고스틴이라고 해서 맛있습니다. 새콤달콤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둘째 날 일정이 끝났습니다. 셋째 날은 이제 섬으로 전도 여행을 다녀야 됩니다. 올랑고 섬 주변에 섬들이 많이 있는데요. 선교사님께서 다니는 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섬들을 다녀야 되는데요. 배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배를 다 예약을 해야 되고, 예약한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이 빵난 여기 항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게 올랑고 섬이잖아요. 올랑고 섬인데 이게 다 육지가 아니에요. 그냥 이게 다 바다입니다. 이쪽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삥 돌아서 처음 간 섬이 여기 빵난 섬입니다. 섬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곳에 도착을 해서 이 빵난 섬 도착해서 항구 여기서 내려서요 쭉 걸어서 마을로 들어가면은 이 안에 이제 마을 회관 같은, 사실 농구장인데요 회관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복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요. 이런 배요, 이런 배. 옆에 이렇게 다리가 달려 있는 배. 이 배를 하나 이렇게 임대를 해가지고 하루 동안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배를 타고,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멀미를 많이 걱정을 했어요. 멀미하면은 진짜 막 다 토하고 정신없다고 그래가지고 멀미약을 많이 사갔는데 거의 안 먹었습니다. 이제 파도가 생각보다 잔잔하고 해서 이렇게 편하게 잠까지 자가면서 이렇게 다닐 정도로 편하게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뻥 뚫린 바닷가가 역시 예쁘고요. 구름도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이렇게 찍고 잘 가서 처음 간 사역지 빵안한 섬입니다. 역시 여기도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모여요. 홍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 모여들어서요. 제가 이렇게 수월하게 여기 또 자리도 내주셔가지고 저 위에서 공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른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다 구경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성황리에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아이들이 막 끝까지 따라오고 막 사진 찍자고 하고 해가지고 아쉽게 하면서 나왔습니다. 이제 이 빵가난 섬을 나와서 밥 먹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선교사님께서 우리를 밥 먹을 장소로 데려가셨는데 밥 먹을 장소가 무인 섬이었습니다. 섬. 그러니까 워낙 섬이 많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이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 섬에 이게 시간이 참 자, 이 섬인데요. 이곳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드론으로 찍은 것 같은데요. 이 섬이에요. 지도를 좀 보시면요. 아까 있던 우리가 그 빵안한 섬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이쪽 항구로 들어간 거예요. 이쪽은 이제 그 배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라서 이쪽으로 들어가서요. 이쪽에 내려서 이쪽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 필리핀이 그때 1년 전인가 2년 전에 그 어마어마한 큰 태풍이 한번 왔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아름답긴 한데요. 예. 여기가 원래 좋은 집이었는데 이게 파괴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곳에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 사역지로 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 사역지가 바로 여기 이 빵다눈 섬입니다.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이동해서 한국에서 쭉 말 들어갔습니다. 이 좁은 섬 땅덩어리에 이렇게 옹기종기 다 모여 살면서 많은 사람이 살아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갔더니 농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이제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같이 농구를 한번 하자 해가지고 농구를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어요. 어디서 나오는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많이 나와서 기도도 하고 사역을 했는데요. 나중에는 막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공연이 끝나고 간식을 나눠주는데 간식이 모자라가지고 이 급하게 그 근처 그 전빵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빵 같은 거 사가지고 겨우 이렇게 주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정말 좋아하죠. 아이들 진짜 많습니다. 많고 또 정말 집중을 잘하고 잘 따라하고 즐거워하고 그렇습니다. 하면서도 힘들지만 이게 힘이 나요. 하면서도 아이들 쳐다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어른들도 다 쳐다보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닭을 이렇게 애완동물처럼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얘네들이 겁나 시끄럽게 울어가지고 저것들 좀 어떻게 하면 필리핀에 가면 도시에 가면 개가 많고 섬에 가면 이렇게 닭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저희는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약속되었던 호핑 물놀이하는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물놀이는 이제 저희는 이제 어디 좋은 데로 갈 줄 알았더니 그냥 배 타고 이동해가지고 딱 도착하면 거기서 그냥 자 놀아 하고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핑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좀 바닷가 좀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가시는 것 같은데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 GPS를 보고 구글 GPS 기록이 나와서 여기 대충 자리를 찾아봤는데 이 근처 같아요. 이 근처. 보니까 이제 옛날에 찍은 사진인데 많은 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배들이 다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사람 내려가지고 다 여기서 수영하면서 합니다. 여기서 아마 여기쯤에서 호핑했던 것 같아요. 이 위치가 보면은 올랑고 섬에서 여기 빵나는 섬 여기까지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물놀이를 하고 이렇게 다시 쭉 막탄 항구로 돌아가서 마이니 센터로 올랑고 센터로 이렇게 갔던 거예요. 이렇게 구명조끼 하나씩 주고 가서 놀아라 해서 이제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구명조끼 꽉 차고 가야 되고요.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잘 다니고 신나게 놀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거의 어두워질 때까지 놀고 그리고 청년들이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놀 때는 참 신나게 잘 놉니다. 먹을 때도 잘 먹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요 저녁 식사하고요. 그냥 이날 이제 올랑고 모든 사역이 끝나기 때문에 선교사 형제님과 교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교사 형제님들의 어떻게 결혼하셨고 또 어떻게 선교 나오게 되셨는지 또 어떠한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 그런 얘기를 듣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월요일 일정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정은 가모테스 섬에 가는 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모테스 섬이 이게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생긴 교회인데 멀리 있습니다. 이제 이 올랑고 센터를 나와서 이 위쪽에 항구가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항구는 아니고요. 이런 항구에서 출발합니다. 배를 타고 이 배도 임대를 했어요. 하루 임대를 했는데 이 배를 타고 3시간 정도를 갑니다. 그러니까 요즘 항구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는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배를 하나 임대를 해서 아침 일찍 타고 가모테스 섬으로 이동합니다. 가모테스 섬이 꽤 멀어요. 우리가 이동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장거리였습니다. 배를 타고 쭉 위로 가는데요. 여기가 가모테스 섬입니다.
이원재 형제님께서 이곳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셨는데요. 여기 간모데스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가니까 저희를 이미 픽업 나와 있더라고요. 컨셀러 교회에서 이게 차를 2대 픽업 나와가지고요. 예, 이 차를 타고 컨셀러 교회로 이동하게 됩니다. 컨셀러 교회도 이 간모데스섬 한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컨셀러 교회 보이시죠? 예, 여기가 컨셀러 교회입니다. 이 컨셀러 교회도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꽤 많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거의 뭐 숲속에 있는 그런 집처럼 생겼죠. 예. 이게 이제 컨셀러 교회입니다. 여기는 좀 시골에 가까운 것 같아요. 섬이라서 그런지. 예. 이렇게 생겼어요. 예. 진짜 무슨 뭐 숲속에 있는 아름다운 집처럼 생겼습니다. 음식을 이렇게 하십니다. 진짜 완전히 시골이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수영교원님께서 여기서 식사를 하셨는데 너무 짜가지고 정말 못 먹었다고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참 걱정을 많이 하고 갔는데 다행히 그렇게 많이 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먹고요. 점심을 여기서 먹고 우리의 숙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숙소는 이제 정말 이 여행의 하이라이트 같은데 이쪽에는 해변가에 있는 이제 망가들롱 파라다이스 호텔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하루를 묵었는데요. 아주 아름다운 정말 그 호텔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예쁘죠. 우리가 묵은 방은 이제 이쪽 방들 이쪽에 묵었고요. 이곳에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예쁘게 생겼죠. 다 좋은데 벌레가 많아요. 벌레가. 딴 건 다 괜찮은데 벌레가 좀 많습니다. 벌레가. 자, 시간이 아무래도 자, 구경하시고요. 이런 곳에 하룻밤 오후에 쉬고요. 저녁에 이제 다시 컨셀러 교회로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복음 집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컨셀러 교회 가서 또 저녁 되니까 화요일 저녁인데 마을 사람들, 성도님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한 그 비용으로 성도님들 맛있게 식사하시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식사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특별한 음식이래요. 그래서 식사하고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나 이렇게 저희를 환영하는 특송들을 많이 합니다. 특송하다 보니까 특송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집회 시간이 좀 길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환영해주는 그런 집회들이 특성이기 때문에 감사가 됐습니다. 성교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10년 전에 여기로 오셨었대요. 그래서 그 10년 전에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들 좋아하시죠? 10년 전에 사진 보이면서 다들 웃으시더라고요. 그때 한쪽에서는 주일학교가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청년들은 집에 안 가고 12시까지 더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참 신기해요.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제를 잘하는지. 여기 영어를 조금씩은 하지만 이렇게 잘하는 청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잘 영어를 하면서 교제하더라고요. 저희는 일찍 그 숙소에 와가지고 문인호 선교사님이랑 좀 교제하고 좀 있었습니다. 이 컨셀러 교회 롤리 형제님이십니다. 사역하시는 형제님이세요. 가운데 분이죠. 거기 이제 자매님이시고 딸, 아들, 이제 컨셀러 교회 사역하시는 형제님입니다. 얼굴이 좀 많이 새까마시죠.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좀 건강에 위해서 좀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화요일 일정이 끝났고요. 그 다음 일정은 이제 다시 세부로 돌아가는 일정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좋은 환경에서 큐티를 했습니다. 이제 큐티하는 내용이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큐티 끝나자마자 다들 전화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하느라고. 큐티 끝내고 사진을 좀 찍고 쉬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우리 아침 식사 같이 했어요. 사역자 형제님 부부 불러가지고 아침 식사 같이 하면서 사진도 같이 찍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를 나와서 세부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동했고요. 이동하다가 이제 점심 식사를 성도님들이랑 같이, 일부 성도님들이랑 같이 하고 사진도 찍고, 그다음 항구로 가서 세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가모테스 섬의 항구 이곳에 가서 아쉽지만 이렇게 이별을 하고요.
가모테스섬이 항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해야겠네요. 여기가 가모테스 섬인데요. 여기 가모테스 섬에서 이제 세부로 가게 됩니다. 이 세부 다나오 항구죠.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거의 한 3시간 걸린 것 같아요.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 다나오 항구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나오 항구에 왔을 때 우리 형제님이 저를 픽업하셔가지고 다음 사역지인 빵난 교회로 가게 됩니다. 빵난 교회가 이제 그 세부 지역에 처음 생긴 교회잖아요. 말로만 많이 들었던 빵난 교회를 가게 됩니다. 정신없이 빨리 이동을 해서 빵난 교회로 가게 되는데요. 빵난 교회가 도심 한가운데 있습니다. 공업 지역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공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빵난 교회입니다. 이게 주변을 보면은 공업 지역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공기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빵난 교회 처음 생긴 교회, 이 교회를 이승환 선생님께서 가서 이렇게 같이 지으셨던 그 교회입니다. 빵난 교회. 저희 온다고 하니까 이제 또 식사 준비해 주셔가지고 저녁밥 먹고요. 성도님들이 모이셨습니다. 이제 빵난 교회, 릴완 교회, 그리고 실로라고 여기 선교 오신 정웅시 형제님께서 운영하시는 에어컨 사업장이 있어요. 그 사업장에 있는 직원들도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말씀 같이 들었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인 거고 또 안 나오던 분들도 많이 나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회를 하게 되고요. 주시자매님, 유명한 주시자매님이시죠? 주시자매님 그리고 형제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 형제님이시고 이번에 태어난 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하고 수요일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일정은 이제 세부 안에서 일정입니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호텔에서 큐티를 하고 바로 이동한 곳이 실로 사업장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웅시 형제님께서 이쪽에서 오셔가지고 사업체를 운영하십니다. 이제 이 필리핀 교회도 역시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이렇게 취업하면서 또 결혼하면서 모임을 많이 떠난대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서 이 실로 사업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장 운영하면서 전도도 하시고 또 이렇게 취직도 시키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 우리는 이제 이곳을 떠나서 또 유명한 그 파라다이스 아일랜드로 가게 됩니다. 파라다이스 아일랜드는 그 이원재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지역이죠. 아무래도 시간이 안 돼서 여기가 이제 실로 사업장입니다. 이쪽에 실로 사업장이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실로에서 그 다음에 이제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파라다이스는 여기 있어요.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빈민촌이죠. 이렇게 정말 안 좋은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필리핀 지역에 복음이 처음 출발된 거죠.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제가 가봤더니 정말 빈민촌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런 수상 가옥들이죠. 이렇게 다 무허가입니다. 무허가로 이렇게 살 곳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곳에 안에 이제 크리스텐시오 형제님 집이 계십니다. 이런 길을 따라 들어가면 여기 이제 크리스텐시오 형제님 계시는데요. 나이가 거의 80 중반, 거의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시고요. 선교사 형제님 말씀으로는 약으로 연명하신다고 해요. 이제 이원재님께서 이 형제님 만나셔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성경 공부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곳에서부터 갑자기 10분 동안 복음 말씀 전하고 해가지고 갑자기 복음 말씀 전하고요. 형제님 말씀을 좀 듣고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아마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형제님을 통해서 이 필리핀 지역에 정말 많은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형제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형제님께서는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계셨습니다.
파라다이스 아일랜드를 나와서 다음 간 곳은 이제 유적지, 필리핀에서 좀 유명한 유적지 중에 하나인데요. 무슨 성이더라고요. 산페드로 요새라고 하는데, 이쪽에 있습니다. 항구 쪽에 있고, 이곳에 있는 이 산페드로 요새, 이곳에 오셔가지고 이제 뭐 한번 잘 둘러봤죠. 성을 둘러보고, 성의 역사나 그런 것은 생략하고요. 잘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곳을 나와서 그 다음 이동한 곳은 SM몰, SM몰. 그 가장 선생들이 가고 싶어했던 곳 중에 한 군데, 이제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죠. SM몰 가서 이제 쇼핑을 좀 하고 점심 먹고 쇼핑을 하고 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래요. 근데 규모는 큰데 생각보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뭐 이렇게 쇼핑을 하고요. 그 다음 바로 저녁 때가 되어서 저녁밥 먹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사들 다 모여 있는 그 바비큐 그 식당에서요. 이제 이것도 지원된 금액으로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이제 못 보게 될 텐데 서로 소감 나누고 또 교제하면서 즐겁게 식사하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저희는 이제 수도로 돌아와서 정웅시 형제님 가정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이제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 형제님 부부인데요. 일산교회에서 2년 전에 이렇게 파송되셨습니다. 송혜자매는 잘 알고 있더라고요. 송혜자매 흑역사도 좀 듣긴 했는데 제가 좀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LG 홈쇼핑 대기업에서 한 20여 년 동안 일하시다가 선교에 관심이 특별히 있었던 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선교 지역을 휴가 때마다 선교 지역에 오셨대요. 오셔가지고 휴가를 선교 지역에서 사역하고 지내시다가 나중에 전심으로 오게 됐어. 코로나가 시작되는 그때쯤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입구하셔가지고 이곳에서 지금 2년째 사역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그 실로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 그 일자리를 제공하고요. 또 거기서 본 그 물질로 교회를 돕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형제님하고 자매님 교제를 하고 옆에 딸 하봄이라고 예쁜 딸이 있고요. 교제를 하고 이날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이제 다음 날 헤어져야 하기 때문에 짐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날 목요일인데 다음 날 금요일이죠. 금요일인데 이제 헤어져야 하기 때문에 짐을 싹 정리를 해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5일날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이제 A팀하고 B팀 나눠져서 B팀은 보홀섬으로 가고요. A팀은 이제 북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격려하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호텔이죠. 이 도에라 호텔이라고 이 호텔에서 제가 이제 헤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B팀은 배를 타고 이쪽 이제 보홀섬 쪽으로 이렇게 여기 딱빌라 쪽으로 가게 되고요. 이쪽으로 가게 되고요. 저희는 차를 이용해서 이 위쪽 북쪽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음 반따인군이라는 곳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이 필리핀 세부 섬의 땅 끝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차를 타고 한참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반따얀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워낙 그 끝이에요. 끝이고 참 멀리 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왜 오시지 싶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먼 곳까지 힘들게 이렇게 오셔야 되나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 마을 이 길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마을이 나와요. 그 마을입니다. 여기 마을에도 이렇게 아이들이 꽤 많이 살아요. 근데 이제 이 마을은 여기 이제 이 보이시죠? 장안이라고 있는데요. 코피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제님이신 것 같은데요. 특별히 부탁을 하셔가지고 얘를 케어하면서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급하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실내에서 일단 복음 말씀을 좀 전하고요. 비가 좀 그쳐가지고요. 다시 나와가지고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아이들이 정말 잘 따라하고 잘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봤습니다. 어른들도 기뻐하시죠. 어른들도 잘 듣습니다. 집중해서 잘 보고요. 때로는 이렇게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었습니다.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내가 10년 후에 오겠다. 그때도 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선교사님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 아이가 좀 잘 커서 좀 동역자가 되면 정말 됐으면 좋은 그런 좀 소망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길까지 나왔어요. 길까지 나와가지고 우리를 배웅해 주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다음 사역지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사역지는 그 밑에 쪽입니다. 이제 이게 끝이잖아요. 끝에서 이거 저희가 이제 숙소를 이쯤에 잡았습니다. 이 보고라는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이 끝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이곳에 숙소를 잡고요. 숙소를 잡자마자 벌써 막 5시, 6시 돼가지고 급하게 식사를 하고 다음 사역지인 이 보고 지역 여기 농구장 있는 마을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식사를 하고 다 어둑어둑해진 경험에 이제 이 마을로 왔습니다. 이 마을에도 이제 농구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올랑고 센터에서 일하시는 형제님의 그 가족들이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행히 불도 들어오고 해가지고요. 말씀도 잘 전하고 공연도 잘 하고 또 우리를 또 집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또 밥을 먹었습니다. 이런 특별식들이요. 이거 이제 평소에 못 먹는 그런 음식들이라고 합니다. 말씀 열심히 먹고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사역인데요. 그 다음도 저희들이 갈 때가 정말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숙소에서 큐티를 하게 되고요. 다음 가는 사역지는 아스토리아스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길이 없어요. 길이. 그래서 여기 숙소에서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내려서 여기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볼본 마을 거쳐서 다 돌아가는 그런 이제 코스였어요. 그러니까 차로 엄청 많이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아스토리아스 산악마을 이곳에서 아침 오전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그 일꾼 형제님의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산은 아니죠. 이런 산입니다. 필리핀은 이런 산입니다. 차로 정말 어렵게 꼴찌까지 들어가서 차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이제 그다음에 등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산 타고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마을들이 있어요. 산속에 마을에 이렇게 산속에 이런 마을들이 있는지 참 신기해요. 다 이렇게 산속에서 삽니다. 사람들이. 소도 있고요. 도착한 곳이 이제 이곳이에요. 거의 꼭대기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어렵게 올라와서 다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다시 기도하고 공연을 시작해서 말씀 전했습니다. 역시 아이들 뭐 많고요. 이 산골짜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또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잘 집중해서 듣습니다. 정말 힘들지만은 이렇게 아이들이 집중해서 잘 듣다 보니까 힘이 나고 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역을 하고 근데 겸손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인기가 많았어요. 사진 찍으려고 서로 이렇게 줄 서고 인기가 좀 많았어요. 식사를 하는데요. 제가 좀 과도하게 먹었죠. 맛있다는 티를 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좀 맛있는 좀 일부러 조금 덜어가지고 많이 먹은 것처럼 하면서 다시 하산에서 또 큰 내려와서 여기서 또 차를 타고 위로 올라갔다가 위로 올라갔다 돌아서 이 볼본 마을 토요일 이날 마지막 사역지 이 볼본 마을에 가게 됩니다. 이 마을도 이렇게 좀 산 속에 있었는데요. 특히 이쪽은 뭐 고도가 높지는 않았는데 땅이 정말 습지였습니다. 습지. 그래서 굉장히 미끄러웠어요. 그래서 막 많이 넘어지고 이렇게 진흙탕 되고 해서 올라갔는데 거의 여기 들어갔는데 이 안에도 이렇게 이분들이 사십니다. 사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환경이 정말 안 좋아요. 습하고 덥고 벌레가 많고 이런 데서 어떻게 사시는가 싶은데 이런 데서 사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말씀 전하고 이러고
왔습니다. 이런 데 살아요. 이렇게 정말 여기가 집이거든요. 뻥 뚫렸어요, 그냥. 이곳에 복음 전하고, 예. 이런 화장실도 이렇게 생겼고요. 예. 이곳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내려왔습니다. 볼본 마을을 거쳐서 이제 다시 이제 세부로 복귀합니다. 쭉 복귀를 해서 이 먼 거리를 다시 차를 타고 쭉 내려와서요. 이번에는 그 여기 있는 정우수 형제님 댁을 가게 됩니다. 정우수 형님이 2년 전에 필리핀에 오셨는데요. 여기 이제 이원재 형제님, 아니 여기가 원래 이제 그 문인 형제님 사시던 집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무슨 타운인데 좀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좀 보안이 되는 그런 지역의 집입니다. 이곳에 이제 정우수 형제님 가정이 있습니다. 이곳에 저희가 오늘 하룻밤 묵게 되어서요. 여기 와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과일들을 준비해 주셔서 잘 먹고요. 과일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라면을 끓여서 라면 그래서 라면을 먹고 토요일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일정은 이제 주일날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일정인데요. 이제 교회 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도 교회 2군데를 가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일정이 정말 빡빡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또 일정을 소화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요. 일어나자마자 큐티를 하고 식사를 차려주셨는데 제가 분명히 간단하게 차려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몽땅 차려주셔가지고 배불리 먹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먹고 이게 정우수 선생님 댁이에요. 잘 먹고 그 다음 저희가 간 곳은 릴로안 교회입니다. 릴로안 교회. 릴로안 교회는 이제 이 세부 지역에 있는 두 번째 교회입니다. 이곳이 이제 그 문인 형제님께서 개척하신 교회죠. 그래서 이제 세부 시티 안에는 이 빵난 교회하고 릴로안 교회 2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릴로안 교회 이제 처음 저도 가보게 된 거죠. 여기가 이제 그 릴로안 교회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릴로안 교회 도착하니까 이미 아이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이제 필리핀 지역 교회들 특징은 아이들이 많아요. 성도들도 많고 아이들도 특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일찍 나와서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서요. 저희도 이제 힘을 내서 마지막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찬양을 하고 율동하고 연극도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죠. 그다음에 이제 릴로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삥 둘러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이제 우리 형제들을 저랑 같이 갔던 태일 형제하고 겸손 형제는 영어로 예배를 드렸고요. 저는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한국말로 하면 문현 형제께서 이렇게 통역해 주시고 해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말씀을 좀 주일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를 환영한다고 특송을 4곡인가 3곡인가 하셨어요. 그래서 시간 거의 절반을 잡아먹으셔가지고 말씀 시간을 그냥 최대한 줄여가지고 짧게 해서 전하고 그래도 무사히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끝내고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사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후원해 주신 돈으로 해가지고 성도들과 같이 많이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저 김자반 저희가 가져간 겁니다. 마지막 사진 찍고 이제 망나안교로 다시 가야 돼요. 망나안교에서 마지막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좀 어렵게 갔습니다.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막 했는데 이제 망나안교에 다시 왔습니다. 망나안교에 와서 가보니까 이미 뭐 저희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요. 또 아이들하고 오고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공식적인 사역은 다 끝냈습니다. 끝내고 이제 바로 저희는 이제 출국하기 위해서 PCR 검사를 하는 데로 갔습니다. PCR 검사하는 곳은 이곳이 마사지 샵이에요. 근데 마사지 샵에서 이거 PCR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PCR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바로 이제 이 필리핀 다 2번째 몰 아얄라몰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가서 마지막 쇼핑을 하고 우리 청년들이 뭐 살 게 이렇게 많은지 저는 살 게 하나도 없었는데
뭐 많이 사더라고요. 많이 사고.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쇼핑몰. 이렇게 규모는 어마어마해요. 근데 사실 그 안에 디테일한 부분들은 좀 많이 떨어집니다. 마지막 저녁밥을 문희로 선교사님께서 몽골식 비빔밥 하신다고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렇게 볶아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몽골리안 비빔밥 먹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먹을만 합니다. 다시 정신이 돌아와가지고요. 짐 빨리 싸야 됩니다. 짐 싸갖고 이제 공항 가야하기 때문에 정신 짐 싸고 짐을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모여서 이제 잠깐 교제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도 전해주고 하셔서 마지막 작별하고요.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굉장히 아쉬워하는 눈빛이죠. 정말 정이 많이 들었었어요. 공항에 와서 인사를 나누고 저희는 이제 수국수국 받고 해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자, 마지막 비행기 타고 도착해서 찍어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좀 간략하게 일정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느낀 것 짧게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같이 간 청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지에 간다고 할 때 지원을 받았는데 한 5-6명 갈 줄 알았는데 10몇 명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얘네들이 여기를 왜 가려고 하지? 선교 지원 가는 걸 놀러 가는 줄 알고 생각 안 하나 했었는데요. 이들이 보니까 이제 휴가도 내고 또 자비를 들여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가서 그냥 놀다 오는 게 아니라 고생하는 건데 왜 가려고 할지 해서 이제 의아심이 있었는데 가서 봤는데 청년들은 청년들이다. 이들이 정말 왜 청년인지 좀 실감을 좀 했습니다. 힘이 넘쳐요. 에너지가 넘칩니다. 저는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푹 있는데 옆에서 아주 밝은 분위기로 아주 막 힘이 넘쳐요. 이 가서 필요를 보고 그런 동기부여가 되니까 그 더운 곳에서 그 막 두꺼운 옷 입고 사역을 하는데 아주 힘있게 밝게 웃으면서 아주 굉장히 사역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놀랬습니다. 이게 젊음이구나, 이게 청년이구나. 그래서 또 이들이 준비해온 것들이 굉장히 영성이 있고 많은 준비된 것들을 보고 이들이 좀 어렸을 때부터 조그만 때부터 같이 컸던 애들인데 이제 이들이 이제 정말 동역자로 일하는구나 하면서 이들 다시 보면서 정말 예뻤습니다. 선교사님도 몇 번 얘기하셨어요. 참 귀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그래서 참 때로 청년들이 보면은 철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이 청년들이 정말 놀 때는 놀고 또 먹을 때는 잘 먹고 일할 때는 정말 확실히 열심히 일하는 청년다운 구석들이 있는 청년들이다. 그래서 정말 아주 많이 귀감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 나중에 10년 후에 이들이 그래서 얼마나 또 잘 일하고 있을지 기대가 되고 그래서 청년들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됐고요. 두 번째는 선교사 현지인들입니다. 많은 교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외로워하세요. 저희 갔는데 청년들이 막 옆에서 조잘조잘하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그리고 건강도 별로 좀 좋지 않고 많이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죠. 그리고 또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필요한 헌신할 분들이 좀 있어요. 필요한 부분들.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선교사분들 어떻게 도와야 될지 또 뭐가 필요한지 살피고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선교사 현지인을 파송하게 되면은 선교사를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이 좀 됐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그냥 뭐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가서 교제해주고 또 같이 있어주고 또 실제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또 뭐가 필요한지 왜 그러냐면 필요한 부분들 다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보고 그런 것들 알아서 제가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또 힘드시니까 때가 되면 저희가 불러서 교회 우리 한국에서 편히 쉬시다 가실 수 있게 그런 것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아이들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제 1세대 선교사 현지 사역자들 일하고 계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이제 그분들도 이제 그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그 원래 그 자라온 환경이나 또 그런 태생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20년이 돼가는데 아직 교회가 자립을 하기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지원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행히 그곳에 자라고 있는 이 2세대들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저랑 그 사역을 계속 도와줬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 꼬맹이 2명은 우리 섬으로 돌아다닐 때 같이 따라다니면서 무거운 짐이란 짐은 다 들고 다니시면서 밝게 웃으면서 저희를 도와줬던 꼬맹이들이고요.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마당 쓸고 정리하고 하는 일들 다 한다고 그래요. 아주 막 훌륭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에게 저희가 따로 개인적으로 주면 안 되고 제가 좀 장학금을 좀 준비해가지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부모님께 전달 좀 해달라고 해서 좀 전달을 해주고 좀 왔습니다. 이제 그 옆에 이제 자매들 3명 있는데 이 자매들은 이제 빵나 릴로와 함께 자매들인데 우리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역지를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수고해준 자매들입니다. 인성도 훌륭하고요. 똑똑하고 또 기도도 잘 되고 영어도 잘하고 아주 좀 훌륭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하는 동안 계속 도움을 줘서 이들에게도 저희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장학금을 좀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 지역도 아직 20년이 됐지만 뭐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이 2세대들이 자라서 사역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큰 이들이 도움이 되겠다 하면서 이들이 자랄 것들을 저는 기대하고 있고 또 우리가 힘이 된다고 한다면은 교회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2세대들을 개인적으로 좀 지원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들 학교 다니는데 학비를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좀 지원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 형제님께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유럽에 넘어가서 처음 생긴 교회였고요. 이 교회는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마지막 순교하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사역을 같이 했던 교회입니다. 찾아와서 위로하고 물질로 동역해주고 섬겨줬던.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님 고백에 의하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뻤다, 미소가 생겼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끝까지 사도 바울 형제님이 함께했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주 이상적인 교회죠. 그래서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도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력하는 교회들이 이 사역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잘 좀 나타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기능교회 사역 중에 하나가 선교지 사역입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지의 사정들, 또 선교지의 그런 필요들을 잘 알고 또 맞게 지원하는,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 일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